게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에요. 창의성과 기술이 만나는 예술입니다. 컴퓨터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셨고 꿈을 심어주셨어요. 감동이 있는 궁금해 하지 않으실래요? 사연 시작됩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성호는 캐리어 하나만 끌고 나왔습니다. 15년 만에 한국 땅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이웃 아주머니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PC방 문 앞에 임대라는 빨간 딱지가 붙었다는 소식까지. 택시 안에서 성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기사님, 혹시 게임하세요? 아, 요즘 애들은 다 하죠. 제 아들도 밤새 게임만 해서 걱정이에요. 성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15년이 지났는데도 게임에 대한 시선은 여전했습니다. 차가 오래된 동네에 들어섰습니다. 재개발로 사라진 곳들 사이에 남은 낡은 골목이었습니다. 성호의 어린 시절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세워주세요. 성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골목을 걸었습니다. 예전엔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곳이 이제는 조용했습니다. 게임랜드라는 간판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성호 어머니가 20년 전에 시작한 작은 PC방이었습니다. 어머니? 성호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컴퓨터 몇 대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한때 30대가 넘었던 컴퓨터들은 대부분 사라져 있었습니다. 구석 의자에 앉아있던 70대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성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성호. 성호, 우리 성호는 미국에 있는데. 성호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리 멍덩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왔어요. 성호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너무 말랐습니다. 아, 그래. 성호구나. 언제 왔어? 잠깐 맑아진 어머니의 목소리에 성호는 안도했습니다. 방금 왔습니다. 어머니, 많이 힘드셨죠? 이 PC방, 이제 안 돼. 애들이 안 와. 다들 집에서 게임을 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때 동네 아이들로 북적였던 이곳이 이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만 똑딱똑딱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제가 다 해결할게요. 넌 공부 잘하는 애였는데 이런 곳 때문에 창피했을 거야. 어머니의 말에 성호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맞았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PC방 아들이라고 부를 때마다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성호가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었을 때 하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장 회장님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아, 그거. 장 회장님한테 드리려고 했는데. 성호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어머니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우리 성호가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게임 회사에서 일한다고 해요. 어릴 때 회장님이 우리 PC방에서 컴퓨터 배운 게 기억나시나요? 성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침대 밑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성호가 미국에서 보낸 사진들과 신문 스크랩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인 개발자 실리콘밸리에서 성공이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다 모아두셨구나. 그때 문득 책상 위에 고급스러운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0년 만에 특별한 동창회에 초대합니다. 서울 그랜드 호텔. 성호는 초대장을 들여다봤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였습니다. 이거 언제 온 거예요? 일주일 전쯤. 네, 친구들이 성공했나 봐. 좋은 호텔에서 한다던데. 성호는 초대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최진혁, 이상민. 그 이름들이 떠올랐습니다. 학교에서 자신을 PC방 아들이라고 놀렸던 아이들입니다. 가지 않을 거예요. 왜? 친구들 만나는 건 좋은 일이잖아. 성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봤습니다. 장 회장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5년 전 미국으로 떠날 때의 다짐이 무엇이었나?
어머니를 위해 성공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게임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새벽 5시 성호는 일어나 초대장을 다시 봤습니다. 가야겠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장 회장에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동창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PC방이 게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성호는 15년 만에 정장을 꺼냈습니다. 조금 낡았지만 아직 입을만 했습니다. 어머니, 동창회에 다녀올게요. 그래, 잘 다녀와. 친구들한테 인사 전해줘. 어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예전의 어머니 같았습니다. 성호는 마지막으로 PC방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모든 꿈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살려낼게요. 꼭. 성호는 굳은 다짐을 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지하철에 몸을 맡기면서 가슴 속 깊이 묻어둔 상처들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잠깐 주목해 주세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동창회 분위기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역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IT 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모금 행사입니다. 성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관심이 생겼습니다. 요즘 컴퓨터와 인터넷이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가난한 아이들은 배울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도와주면 어떨까요?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목표 금액은 10억 원입니다. 성공한 우리들이면 충분히 가능하죠. 사회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진혁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좋은 취지네요. 제가 먼저 기부하겠습니다. 진혁이 주머니에서 수표를 꺼냈습니다. 500만 원 기부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진혁의 표정은 어딘가 억지스러웠습니다. 500만 원, 학원 체인 50개 운영하는 사람이?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상민이 뒤이어 나왔습니다. 저도 300만 원 기부하겠습니다. 상민의 목소리에는 의무감만 있었습니다.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태연도 마지못해 나왔습니다. 저도 200만 원. 태연은 아내 수진의 눈치를 보며 수표를 내밀었습니다. 성호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성공을 자랑하던 사람들이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인색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하다. 성호는 씁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성호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몰렸습니다. 저도 기부하고 싶습니다. 성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성호야, 무리하지 마. 진혁이 걱정하는 척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성호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5억 원 기부합니다. 순간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진혁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5억 원입니다. 성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모금함을 받은 봉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5억 원이에요? 네, 확인해 보세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상민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성호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때 홀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진혁아. 70대 할머니 한 분이 도시락을 들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왜 오셨어요? 진혁이 당황해서 달려갔습니다. 도시락 싸왔어. 늦게까지 모임한다고 해서. 어머니,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빨리 집에 가세요. 진혁이 어머니를 밖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진혁아, 왜 그래? 어머니가 걱정해서 오신 건데. 수진이 진혁을 말렸습니다. 이런 고급 장소에서 창피합니다. 진혁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진혁 어머니가 성호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누구야? 성호 아니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성호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우리 성호, 정말 오랜만이구나.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니? 진혁 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PC방 할머니 많이 편찮으시다며? 내가 어제도 찾아뵈었는데. 네, 할머니가요? 성호가 놀랐습니다. 그럼 우리 문구점이랑 PC방이
바로 옆이었잖아. 어머니가 아프신 뒤로 내가 계속 찾아뵙고 있어. 성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시고 들어가요. 진혁이 어머니를 재촉했습니다. 진혁아, 너 왜 이래? 성호 어머니가 너 컴퓨터 가르쳐 주셨잖아. 그런 옛날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 너 중학교 때 성호 어머니가 공짜로 컴퓨터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진혁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성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할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그때 진혁이가 컴퓨터를 못해서 성적이 자꾸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성호 어머니한테 부탁했지. 진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성호 어머니가 진혁이를 매일 PC방에 불러서 컴퓨터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 돈도 한 푼 안 받고 말이야.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성호 오빠,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수진아? 제가 고등학교 때 집이 어려웠잖아요. 컴퓨터 학원비가 없어서 고민이었는데.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호 오빠 어머니가 몰래 학원비를 대주셨어요. 제가 모르게요. 성호는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빠 어머니가 우리 성호 친구라면서 도와주신 거였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배울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성호의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일들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진혁과 상민, 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호야, 내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셔. 진혁 어머니가 성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PC방이 아니라 동네 아이들 키우는 곳이었어. 성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새로운 진실들이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홀 입구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장 회장님 오셨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70대 노신사가 수행원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하얗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모습이 위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분이 장 회장. 진혁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오셨네. 대박. 상민도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 회장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성호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장 회장의 휴대폰이 급하게 울렸습니다. 네, 무슨 일입니까? 장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당장. 전화 소리가 커서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 대형 해킹 공격입니다. 우리 메인 서버가 공격받고 있어요.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아직 파악 중이지만 수십억 원 규모일 수 있습니다. 장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고객 정보는 안전합니까? 그것도 위험합니다. 해커들이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노리고 있어요. 홀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IT 보안팀은 뭐 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해커들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장 회장이 전화를 끊고 수행원들과 급히 상의했습니다. 게임 회사라서 별거 아니겠지 뭐. 태현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맞아. 게임 데이터 좀 날아가면 어때? 상민도 동조했습니다. 성호는 그 말을 듣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때 성호가 조용히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성호야, 뭐 하는 거야? 수진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성호는 대답하지 않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코드들이 나타났습니다. 뭐야, 저게? 진혁이 신기해하며 다가왔습니다. 성호는 집중해서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숫자와 글자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해킹 패턴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성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해킹을? 상민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성호의 손가락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마치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 이 공격 방식은. 성호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성호야, 너 그런 것도 할 줄 알아? 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성호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작업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성호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찾았습니다. 성호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뭘 찾았다고? 진혁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해커들의 침입 경로입니다. 그리고 막는 방법도. 성호가 더욱 빠르게 타이핑했습니다. 장 회장이 여전히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뚫리고 있다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장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성호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성호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렸습니다. 장 회장이 놀라서 성호를 봤습니다. 해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성호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장 회장이 전화를 끊고 다가왔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성호입니다. 도와드릴게요. 성호가 노트북 화면을 장 회장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뭡니까? 해커들의 공격 패턴입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추적했습니다. 장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성호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지금 당장 해보시겠습니까? 장 회장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회사 서버에 접속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당장. 장 회장이 수행원에게 소리쳤습니다. 성호가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진지했습니다. 화면에 회사 서버가 나타났습니다. 빨간색 경고등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위험해 보이는데.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성호의 손가락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동창들은 모두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성호가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정말입니까? 장 회장이 달려왔습니다. 해킹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성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해커들의 위치도 역추적했습니다. 장 회장이 화면을 봤습니다. 놀라운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확인해 보세요. 장 회장이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회장님, 갑자기 공격이 멈췄어요. 모든 시스템이 안전합니다. 장 회장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혼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호를 바라봤습니다. 장 회장이 천천히 성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이 인사를? 진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회사가 살았습니다. 장 회장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호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이죠. 장 회장이 고개를 들고 성호를 다시 봤습니다. 그런데 혹시 당신이... 장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회사의 새로운 아시아 총괄이신 분 아닙니까? 순간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성호에게 집중됐습니다. 맞습니다. 성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란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만 들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장 회장이 성호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분은 우리 글로벌 게임 회사의 새로운 아시아 총괄이십니다. 뭐라고? 진혁이 입을 벌리고 말했습니다. 15년간 실리콘밸리에서 세계 최고의 게임들을 만들어 오신 분입니다. 장 회장의 목소리에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창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성호 씨가 만든 게임들로 우리 회사가 세계 1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장 회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성호는 가방에서 어머니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이걸 드리려고 왔습니다. 어머님의 편지군요. 장 회장이 편지를 받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장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모든 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 회장이 편지를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35년 전 저는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컴퓨터를 배우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홀 안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바로 성호 씨의 어머님이셨습니다. 성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공짜로 컴퓨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그 작은 PC방에서 말입니다. 장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성호는 눈물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성호 씨 어머님의 PC방은 단순한 게임방이 아니었습니다. 장 회장이 더욱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곳은 꿈을 키우는 곳이었습니다. 미래를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동창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동네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셨습니다. 돈을 받지도 않고 말입니다. 장 회장이 편지를 다시 봤습니다. 이 편지에도 쓰여 있습니다. 우리 성호가 게임 회사에서 일한다고 하시면서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성호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성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당당했습니다. 어머니의 PC방에서 저는 꿈을 키웠습니다. 성호가 동창들을 바라봤습니다. 게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에요. 창의성과 기술이 만나는 예수입니다. 진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동네 아이들의 선생님이셨습니다. 성호의 목소리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컴퓨터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셨고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상민과 태현도 머리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복수하려는 게 아닙니다. 성호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진혁이 일어났습니다. 성호야, 미안해. 진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내가 너무 몰랐어. 진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어머니가 나를 도와주셨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상민도 일어났습니다. 나도 사과할게, 성호야. 상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게임에 대해서 너무 편견이 있었어. 태현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성호야, 정말 미안해. 우리가 틀렸어.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성호 오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성호는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PC방을 다시 살리고 싶습니다. 성호가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첨단 IT 교육센터로 만들 겁니다. 장 회장이 박수를 쳤습니다. 훌륭한 계획입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게임 개발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성호의 목소리에 꿈이 담겨 있었습니다. 게임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진혁이 손을 들었습니다. 성호야, 내가 도울게. 진혁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원 운영 노하우를 알려줄게. 아이들 가르치는 방법도. 상민도 나섰습니다. 법률 문제는 내가 도와줄게. 무료로. 태현도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건물 리모델링은 우리 회사에서 할게. 최고로 만들어줄게. 성호는 친구들의 변화에 감동했습니다. 고마워, 다들. 성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장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성호 씨 어머님을 게임 할머니가 아니라 IT 교육의 선구자라고 불러야겠네요. 모든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성호는 마음이 벅찼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친구들을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기뻐하실 겁니다. 성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성호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어머니의 PC방에서 새로운 꿈들이 자라날 것입니다. 게임을 통해 아이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것입니다. 성호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15년 만에 진짜 집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